소리는 공기 중의 파동입니다. 1초에 몇 번의 떨림을 만들어내느냐가 음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날 때 정확한 소리 하나, 그러니까 파동이 하나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귀에는 정확히 감지되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여러 잔 파동들을 같이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배음, 오버톤이라고 합니다. 마치 색이라는 것이 어떤 색 하나가 정확히 존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색이 섞여서 그 색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음을 냈을 때 하나의 단일한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런 음들이 이런 순서로 함께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색을 조합하는 것처럼 이 음들이 얼마만큼 섞이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A 음이지만 악기에 따라서 음색이 다르죠. 소리를 내는 악기의 구조나 재질에 따라서 어떤 배음이 얼마만큼 섞이는지가 달라지고 그것이 특정 악기의 음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배음의 순서를 보면 옥타브, 5도, 다시 옥타브,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3도입니다. 이 배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17세기가 지나서 물리학이 발달을 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수백 년 전의 사람들도 이 소리가 어울리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냥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문헌을 보면 이 3도 음정에 달콤 쌉싸름한 음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설렘도 만들 수 있고 불안함도 만들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소리를 음악 안에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었지만 중세 시기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순전한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최대한 단순한 정수의 비율로 이루어진 소리가 아름답고 그래서 신성하다고 했던 피타고라스의 논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81대 64의 비율인 3도 음정은 신의 음악에 포함되기에는 과하게 불순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종교가 중세 1000년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순결하지만은 않게 되었고 음악도 역시 순결하기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음향적인 아름다움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어떤 음정이 특별히 신성하다거나 혹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는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어울리는 소리들을 모두 모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음악에 사용할 수 있는 음들을 얻는 방법은 이미 피타고라스가 제시를 했었죠. 한 음을 기준으로 완전 5도 관계의 소리들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음들을 찾아가다 보면 12개의 음을 얻을 수가 있고 다시 처음 시작했던 음과 맞물리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끝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악위가 맞물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한대로 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음계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가 나서 마치 조율이 덜 된 것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 간극을 피타고라스의 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틈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분 나쁜 오도를 울프 피트, 늑대의 오도라고 얘기합니다. 음정에 대한 종교적인 족쇄가 풀린 이후 200년 이상 서양 음악의 역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음계의 사이클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완전한 5도를 순수하게 지킬 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3도를 충분히 즐길 것이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5도를 지키면서 음계를 완성시키면 3도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3도를 중심으로 음계를 만들다 보면 완전한 5도를 포기했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가장 신적인 음정과 가장 인간적인 음정을 어떻게 동시에 하나의 음계 안에 담는가가 이 서유럽 음악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 고민이 200여 년 동안 수많은 조율법으로 시도됐었고 그게 얼마나 큰 고민이었는지 얼마만큼 간절히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었는지는 1560년대에 만들어진 이 오르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피아노에서는 E 플랫과 D 샵이 같은 음이지만 피타고라스의 시스템에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음이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이런 건반을 제작했던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음악 안에서 여러 다른 조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의 음을 기준으로 조율을 했을 때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5도나 3도 음정이 아예 틀리게 들리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음악이 펼쳐낼 수 있는 소리가 한정적이었겠죠. 이 고민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던 것이 바로 평균율이라는 조율 방식입니다. 완전 5도는 조금 줄이고 3도는 좀 넓혀서 12개의 반음을 최대한 균일하게 맞추는 방식이었던 거죠. 평균율은 순수한 음정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세한 늑대의 울음소리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1700년대 초반부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어떤 음정도 완전하거나 순수하지 않지만 대신 그 어느 음정도 크게 거슬리거나 모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곡집은 이런 조율 방식으로 인해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더 다양한 음악적 재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서양 음악의 문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평균율은 equal temperament인데 바흐는 well tempera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1720년대 바흐가 이런 음악들을 만들고 있었을 때 평균율에 가까운 조율법 덕분에 하나의 음악 안에서 조성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우주를 이루어서 음악적 아이디어들을 끝없이 확장해가고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평균율에 다다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평균율에서도 아직 늑대의 울음소리가 존재했던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